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38회 안경사 국가고시 난이도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회 국가고시는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날 시행됐고요. 첫 번째로 1회 CBT로 진행되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난이도를 가졌었는지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격률을 보게 되면 2019년 32회부터 기출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출이 공개되죠. 그래서 32회부터 정리했고요. 꾸준히 70% 정도의 합격률을 꾸준히 유지했었고요. 그러다가 문항수가 조금 수정된 그리고 사진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한 36회부터 합격률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8회 그리고 CBT로 친 제 첫 번째 시험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의 난이도 평가는 1, 2교시는 쉬웠다. 3교시조차도 어렵지 않고 좀 쉬운 편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모의고사보다 쉬웠고 기출과 비슷하거나 기출보다 오히려 쉬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CBT로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컴퓨터로 치는 것에 대한 어색함도 있을 수 있으니 난이도를 많이 좀 무난하게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측해 보면 합격률은 아마도 한 76%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7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 출제될 것 같고요.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은 전체적인 평균 성적은 174점 정도 되지 않을까. 174점 정도로 생각보다 역대급으로 좀 높은 점수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을 이렇게 해보고요. 이거는 1월 8일 합격자 발표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거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시별 그리고 과목별 난이도를 좀 제 나름대로 체크해보면 특히 1교시에 1번부터 40번에 해당하는 안과 문제죠. 여기가 1에서 13번, 여기에 14에서 27, 28에서 40 이렇게 문항수가 형성되어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해부학과 안까지라는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말은 난이도가 낮단 말은 문제가 익숙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너무 익숙한 문제들이 많았고 그리고 생리학조차도 그동안 좀 깊숙한 문제보다는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CBT로 시험 치면서 관건은 1교시 해부학의 또는 안과학의 그림 문제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번 1교시에 그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림 문제, 해부학의 근육, 그 다음에 해부학적 구조, 눈의 구조, 층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나오면서 이제 1교시도 그림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글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하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아서 교재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걸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다라는 시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학은 난이도가 그냥 5점 만점에 2.5점 정도 돼서 익숙한 그동안 자주 나왔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고요. 그나마 1교시에서 재료학에서 틀릴 만한 것들은 트라이백스가 나왔다라는 트라이백스라는 문제가 답이 되는 게 나와가지고 한번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그것도 힌트를 보고 보기에서
아닌 것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지우다 보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충분히 이것도 해볼 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1교시에 35문제에 해당하는 광학인데요. 지금 광학도 지금 보시면 안경광학 18문제가 나오는데 51번부터 67번까지에 해당하는 안경광학이 어렵지 않았다. 68번이군요. 68까지 나오는 안경광학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익숙한 유형들의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69번부터 80번에 해당하는 기하과학조차도 그동안 봐왔던 문제들 대신 이게 이제 글로만 나왔던 것들이 그림으로 수차 문제가 그림으로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소하다 글로만 봤던 게 그림으로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럴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만했던 문제 같고요. 그리고 81번에서 85번에 해당하는 물리과학은 난이도를 제가 3.3 정도로 해놓은 이유는 계산보다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계산 문제가 아니고 개념 문제로 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조금 높여놨습니다. 왜? 개념을 확실히 알면 충분히 5점 만점을 쉽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개념을 모른 채로 공식형 문제들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몇 개가 보이더라 하는 것 때문에 물리과학은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교시로 들어오면 법규는 난이도를 2점, 전체 과목 중에 제일 낮게 설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킬러 문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매년 최근 한 3년간은 법규에서 의료법 8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가 좀 깊숙한 법령 규칙까지도 알아야 되는 좀 세부적인 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문제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법규는 난이도 2점이다. 법규는 이번에 시험 치는데 전혀 걱정거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제가공도 난이도를 2개, 2점을 줬는데 마찬가지로 나왔던 문제, 그동안 기출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을 또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은 좀 고민할 요소들까지도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고민할 요소들조차도 빼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를 2점으로 내렸고요. 안강학 기기는 약간 더 올린 이유는 2.3점을 준 이유는 나는 그동안 봤던 문제들을 글로만 봤던 문제들을 실제 그림으로 주면서 그림화 문제를 추가하면서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줬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굴절 검사 시기능 이상 콘택트 렌즈. 자, 점수대가 다 비슷한데요. 거의 2.5점 정도인데 이론 교과목에 나오는 2교시에 나오는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보던 거라는 결론입니다. 익숙한 거. 익숙한 것인데 차이점은 플러스 그다음에 그림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왔고 그동안 안 나왔던 물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몇 문제에서만 헷갈리지 않으면 충분히 고득점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이번 난이도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1, 2교시의 결론은 작년보다 확실히 좀 평이했다,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는 실제 문제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의 수험생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키워드를 듣고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종합해보면 그나마 3교시 조제가공 콘택트 렌즈에서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생소한 문제라는 거는 실제 진짜 생소해서 생소하다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직구 형식이었는데 직관적으로 문제를 줬다면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구식으로 살짝 돌려서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 어, 생소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예 못 보던 문제들 아니고 그동안 좀 안 나왔다고 하는 열공판이 나오고 사진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 때문에 문제 유형이 낯설다라는 거죠. 조금은 낯설어 보인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문제를 다시 정확하게 풀어보면 분석해보면 실제 푸는 문제들 조금 설명법만 살짝 비껴나게 물어본 상태라는 것이라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고요. 그래도 3교시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도 3교시에 꽈락이 많이 있지 않고요. 충분히 잘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 85문제, 2교시 법규 20개, 시각학 응용 85문제, 3교시 실기 60문제에 대한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 점수를 예측해 보면 1교시는 한 60점에서 62점 정도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50점대 후반인데 이번에는 아마도 좀 익숙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앞에 50번까지의 해부학과 안과학과 재료학이 문제가 좀 무난해서 충분히 6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규는 뭐 킬러 문항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 15개, 14개에서 16개 사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높게 16개 정도를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각학 응용 85문제 중에 19개만 틀린다라는 정도. 그래서 2교시 나머지 문항에 대한 문제들도 쉬웠다, 어렵지 않았다, 익숙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그리고 3교시는 45개. 제가 작년에 3교시 한 42점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43점이 평균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쉬웠을 가능성, 익숙해졌을 가능성 때문에 45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점수는 한 185에서 195점대 사이가 가장 많지 않을까 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치점을 했는데 이거보다 덜 나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본인 성적과 다르다라고 해서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총평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쉬운 느낌이 강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1, 2교시 문제 다 풀어본 상태에서 하는 말이고 예상대로 1, 2교시에 그림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그 말은 앞으로도 CBT에서는 1교시 해부학, 생리학, 안과 질환에서 책에 있는 그림 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과학 그림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것에 관련된 컨텐츠를 또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 응용보다는 기본 개념 그리고 용어에서 단어만 잘 알아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계산이 최소화되었습니다. 계산이 거의 나오지 않는 최소화되어 가지고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CBT로 하다 보면 계산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뭐 클릭하고 이러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 문제가 감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온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암산으로 충분히 또는 계산을 실제 하지 않아도 이거 공식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음, 계산을 안 하고도 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올해 CBT 시험을 본 결과 보면서 느낀 거는 학교 수업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과학 수업에서 그림 그리고 기본 개념, 용어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단어장이든 용어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서 엄청 강조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 수업이에요. 온라인으로 듣던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으로 듣던 상관없이 학교 수업에서 이것들이 학교 교수님들이 수업을 제일 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의 중요성들이 매우 높아졌다. 얘들만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정도의 어, 흐름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변화구 형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죠.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어, 좀, 단순히 딱 정해진 틀에 의한 문제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정리하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 그리고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저희 책인 여기서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 또는 구독자분들이 책에 비슷한 문제, 익숙한 문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쉬웠어요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았다라는 거. 제가 문제를 많이 신경 써서 출제하기도 했고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저의 멤버십 영상 그리고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적중률은 매우 높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는 CBT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항수를 항상 똑같은 것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디테일한 거. 이거는 국시용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이 낮지만 그래도 몰라서 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추가되다 보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는 국시에 기출이 없던데 이런 문제까지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설 모의고사를 3회 또는 길어야 5회 이상 보다 보면 치기 싫어하고 불만 쌓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올해 시험을 기점으로 CBT가 확실하게 확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아무래도 사설 모의고사는 CBT 경험을 하는 목적으로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풀이에 대한 멤버십 영상 그리고 복습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충분한 정보 전달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결과 정리는 전체적으로 좀 쉬웠다. 그리고 개념 위주가 많았다.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한 적중률이 높았다. 익숙한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음, 난이도 평가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6회 2026년 39회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도 복쌤TV와 함께 해주시면 단톡방에서 공부도 서로 공부도 하고 카페 통해서 공부하고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38회 안경사 국가고시 시험을 쳐서 합격하신 분들은 임상에 취업하기 전에 내가 교육을 좀 듣고 싶다 이러면 1월 12일부터 하는 초보 안경사 임상교육 4주 과정이고요. 금액은 120만 원으로 생각보다 저렴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준비해서 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12명만 딱 모아가지고 집중 실습을 할 거라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쌤의 38회 CBT 모의고사, CBT 국가고시에 대한 난이도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